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Effect of Deep and Slow Breathing on Stress Stimulation Caused by High Intensity Exercise in Healthy Adults입니다. 다음으로는 페이퍼 인포메이션입니다. 본 논문은 Psychology, Health and Medicine으로 이펙트 팩터는 3.8이고 Public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에서 Q2급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고른 이유는 현재 호흡법 관련 논문을 조사하는 중인데 찾고 있는 것이랑 가장 비슷한 논문이라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소드입니다. 피험자는 총 28명이었는데 컨트롤 그룹과 느린 호흡을 하는 그룹에서 데이터 문제로 한 명씩 제거된 후 13명씩 총 26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EEG 주파수는 세타, 알파, 로우 베타, 하이 베타, 가마와 스트레스 지표 중 하나인 하이 베타 분의 알파 밴드 등으로 나누어졌고 총 4개의 영역, 좌우 전두엽,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으로 나누어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양쪽 손목과 발목에 장곡을 부착하여 ECG가 측정되었으며 스트레스 지표로 많이 이용되는 HRV가 분석에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으로는 아름과 그림과 같은데 초반에 휴식 상태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레스테드 스트레스 테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3분 동안 10%의 경사도에서 시속 1.7마일로 운동을 한 다음 이후 경사도를 높여 2분 동안 지켜본 후 피험자들의 운동 강도가 80%가 되면 10분 동안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후 5분 동안 잠시 대기한 후에 총 4번에 걸쳐서 컨트롤 그룹과 깊은 호흡 그룹을 나누어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전의 4번의 휴식에 대한 각 밴드별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위의 왼쪽 타임은 시간에 따른 유의미성을 확인해 본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타임은 시간별, 그룹별 차이를 나타내고 각 세타, 알파, 로우 베타, 하이 베타, 감마에서의 전두엽,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때 모든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따로 언급되었지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조금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알파 대역의 두정엽이나 측두엽에서 0.05, 0.06 정도로 아쉽게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알파 파워의 감소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여러 서른 연구들에서 언급되어 왔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알파 파워에서 이런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지표로 쓰이는 하이 베타분의 알파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하이 베타분의 알파에서는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그룹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 지표라고 하는 하이 베타분의 알파의 선행 연구는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하이 베타분의 알파를 시간의 순서대로 분석하였는데 이것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표로 쓰인 알파는 스트레스가 받을 시 감소하고 베타는 스트레스가 받을 시 증가하는 추세를 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값들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베타 값은 내려가고 알파 값은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이 베타분의 알파 지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CG 분석입니다.
깊은 호흡을 한 그룹에서 민 HLV에서는 감소, SDNN과 RMSSD에서는 증가하여 시간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ECG에서 하이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FH에서도 시간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로우 프리퀀시 분의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그룹별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스커션입니다. 이 논문을 조사한 이유는 현재 호흡법과 관련된 논문을 찾고 있었는데 이것과 가장 비슷하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아쉬운 점은 결과에서 하이베타 분의 알파의 결과는 제 생각에는 레퍼런스도 따로 없는 걸로 봐서는 결과를 쥐어짜서 겨우겨우 나온 결과로 생각되고, 또 Q2급 논문임에도 각 이후의 레퍼런스도 거의 없고, 또한 논문의 장수도 좀 적고 논의에 대한 말들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으로는 Effectiveness of TVNS for the Treatment of Tinnitus 입니다. 논문은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ology로 이펙트 팩터는 2.7이고 Audiology and Speech Language Pathology에서 Q1급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고른 이유는 EEG를 다룬 TVNS 관련 최신 논문이 2023년 새로 발간되어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소드입니다. 본 실험에서 피험자는 총 29명이었는데 컨트롤 그룹과 TVNS 그룹은 각각 14명, 15명이었고 모두 1년 이상 이명 진단을 받은 이명 환자였습니다. 이후 자극 전후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자극 민감도와 관련된 THI, STS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본 실험에서 사용된 TVNS의 자극 주파수는 25Hz, 펄스폭은 500ms이고 강도는 최대 36레벨에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 통증을 느끼기 전 단계로 개별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EEG는 총 21개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델타, 셀타, 알파, 알파2, 로우 베타, 미드 베타, 하이 베타로 나누어 분석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작업 패러다임은 매일 1시간씩 총 12주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입니다. 맨 위의 표는 이명의 강도와 빈도에 관한 데이터인데 이것에서는 컨트롤 그룹과 TVNS 그룹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표는 이명 심각도를 나타내는 THI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대조군과 TVNS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 아래 표는 STS라는 이명심각도 지표에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이명심각도가 두 그룹 모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EEG 결과입니다. 세타 밴드만을 표시하였는데 세타만을 표시한 이유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유일한 밴드가 세타 밴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의 그림인 아이즈 클로즈에서의 T5 채널이라고 하는데 T5는 좌측 축두엽과 후두엽 사이의 한 이쯤에 위치한 채널인데 이 한 부분에서 컨트롤 그룹에선 감소하고 스터디 그룹에서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눈을 뜬 상태, 아이즈 오픈 상태인데 아이즈 오픈 상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이즈 오픈 상태에서의 그림과 제가 논문 작업 중인 결과의 자극 전과 자극 중의 비교 그림에서 유의미한 채널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제가 가져온 그림과 비교해 보자면은 이 TVNS 자극을 가했을 때 그룹에서 이 좌측 축두엽에서 보이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결과와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제 결과와 비슷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단순히 임용 환자에게 12주 동안 자극을 가하고 전과 후의 결과를 비교한 논문이지만 이전에는 TVNS 관련 연구에서 EEG를 다루는 연구가 간헐적으로 몇몇의 밴드만 보았었는데 최신 논문에서 모든 영역을 전부 확인해 보았다고 하는 논문이 나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쉽지만 제 결과는 좀 상반되게 따로 효과도 없었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매일 자극을 집에서 각자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